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2020년부터 이미 미래경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그림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건요, 단순히 어떤 코인이 몇백 배 오르느냐, 어떤 코인이 유행하느냐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바로 AI와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왔을 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 분배 시스템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답은 아니오였어요.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 진짜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광활한 디지털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증명된 진짜 인간이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 안에서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고 어떤 기여를 통해서 보상을 직접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니,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본주의 분배 공식이 말 그대로 뿌리부터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스템은 간단하죠. 인간이 노동을 해서 소득을 얻고 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사회를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AI가 생산의 거의 대부분을 대체하고 인간 노동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진다면 이 구조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저는 국가가 주도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항상 회의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산의 기반은 AI에게 넘어가서 약해지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돈만 계속 찍어서 나눠준다?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뻔하죠.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끔찍한 인플레이션이 닥쳐올 겁니다. 이건 지속 가능한 해법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모델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중요한 건 돈을 그냥 나눠주는 구호가 아니에요. 진짜 해법은 검증된 인간이 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그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며 또 어떻게 직접적으로 보상받을 것인가, 바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엄청난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한쪽에서는 앤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노동소득의 붕괴라는 디스토피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미래의 방향은 기가 막히게 짚었어요. 하지만 그 구체적인 어떻게에 대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석할 파이 네트워크는 바로 그 비어있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프로젝트입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은 타당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논리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미래, 보편적 고소득, 즉 UBHI의 비전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머스크의 생각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지 차원의 기본소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풍요 그 자체를 향하고 있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생각의 진화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2016년만 해도 자동화 시대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 정도로 UBI를 언급했지만 2017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삶의 의미라는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고소득, 즉 UHI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도약해버립니다. 최근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그 풍요를 실현할 엔진으로 딱 지목하면서 이 거대한 변화가 사회적 불안과 함께 올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까지 덧붙였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머스크의 관점이 단순한 생존 보장에서 경제의 근본적인 재정의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의 메시지는 최소한의 돈을 줄게가 아니라 돈의 의미 자체가 바뀔 거야 라는 훨씬 더 급진적이고 거대한 비전인 셈이죠. 머스크가 말하는 UHI는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는 그런 복지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거의 완벽하게 대체한다. 둘째, 이로 인해서 생산성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셋째,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지면서 가격이 붕괴된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굳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리는 사실상 희소성 자체가 사라진 고소득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거대한 경제적 전환을 자신의 회사 제품인 옵티머스 로봇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미래 예측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직접 만들고 있는 이 기술이 인류의 빈곤을 끝장내고 모두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정말 대담한 선언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머스크는 풍요라는 화려한 목적지는 제시했지만 그곳까지 가는 구체적인 지도와 방법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가 그 막강한 AI와 로봇 자본을 소유할 것인가? 어떤 금융구조로 분배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때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설계도가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자신도 아직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머스크의 이 낙관적인 비전, 그 이면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엔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바로 그 그림자, 즉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길목에 놓인 아주 혹독한 함정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두 사람의 관점 차이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머스크가 풍요로운 종착역을 이야기한다면 아모데이는 그곳에 도착하기 전 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혼란에 집중합니다. 그는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무엇보다 노동 시장이 어떻게 대체되고 경제 권력이 어떻게 소수에게 집중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모데이의 분석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냉정합니다. 그는 이미 2025년 인터뷰에서 앞으로 불과 1년에서 5년 안에 기술, 금융, 법률 같은 고소득 전문직에서 실업률이 10에서 2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기업과 정부가 이런 암울한 현실을 괜히 장밋빛 전망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죠. 이것이야말로 머스크의 유토피아적 비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지점입니다. 아모데이는 국가 전체의 경제는 성장하는데 대다수 개인의 소득은 오히려 파괴되는 아주 섬뜩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즉, 기술이 만드는 풍요가 자동으로 모두의 풍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데이는 성장의 문제와 분배의 문제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경제에서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그는 4가지 영역을 지적합니다. 첫째, AI가 아직 대체하지 못하는 물리적인 세계의 일. 둘째, 신뢰와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적인 업무. 셋째, 복잡한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고 기술을 통합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쏟아내는 가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머스크와 달리 아모데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UBI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해결책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며 AI 모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서 재분배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개입을 훨씬 더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던지는 가장 무서운 경고는 단순히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아모데이는 부가 극소수에게 집중되어서 대다수 시민이 경제적 영향력을 완전히 잃게 되면 결국 민주주의라는 사회계약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권리의 상실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죠. 자, 이 두 거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는 몇 가지 근본적이고 아직 답이 없는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머스크와 아모데이의 이야기를 통해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첫째, 이 모든 부를 창출하는 AI는 과연 누가 소유하게 될까요? 소수의 빅테크 기업일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인간의 기여를 측정하고 보상해야 할까요? 결정적으로 이 새로운 부의 흐름은 과연 누가 통제하게 될까요? 누가 이 풍요를 분배할 책임이 있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공정할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AI와 봇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진짜 단 한 명의 고유한 인간임을 당신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우리를 하나의 논리적인 대안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 처음부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프로젝트 말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단순히 또 하나의 투기성 코인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창업자들이 노동 이후 시대의 분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처음부터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창업자 청디아오펜은 블록체인의 궁극적인 역할이 바로 이 거대한 사회적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사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정부가 위에서 아래로 정책을 내리는 탑다운 방식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아래에서부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바텀업 방식이죠. 첫째, KYC를 통해서 모든 참여자가 실제 고유한 인간임을 증명합니다. 둘째, 관심, 데이터 제공, 검증 작업과 같은 비전통적인 가치 기여를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합니다. 셋째, 이러한 기여에 대해서 자체 통화인 파이로 직접 보상하는 메커니즘을 만듭니다. 이것은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분배되는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기존 경제에서 가치의 단위가 노동시간이었다면 파이가 제안하는 경제에서는 검증된 인간의 기여 그 자체가 가치가 됩니다.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는 정부의 법정화폐에서 파이라는 암호화폐로, 그 흐름을 통제하는 게이트키퍼는 거대 기업과 정부에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본 원칙은 소수가 이익을 독점하는 불공정한 포획에서 각자의 기여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한 분배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파이는 이미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파이데이 발표에 따르면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5억 건 이상의 인간 참여 작업을 수행하고 그 보상을 파이로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디지털 기여를 토큰으로 직접 보상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의 강력한 개념 증명, 즉 Proof of Concept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단단한 기반은 KYC를 통해 강제되는 1인 1계정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 위에 4개의 핵심 기둥이 세워집니다. 첫째, 모든 참여자가 실제 인간임을 보장하는 검증된 신원. 둘째, 기업이나 단체의 신원을 확인해서 신뢰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만드는 검증된 소유권. 셋째, 실제 세계의 기여를 디지털 경제로 연결하는 온체인 생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모든 보상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감사 가능한 분배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AI 시대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 말로만 논의할 때 파이 네트워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도구를 실제로 구축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열쇠는 바로 당신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에 있습니다. 창업자 청 디아웃 펜이 명확하게 말했듯이 파이의 최종 목표는 전통적인 노동이 더 이상 부의 분배 기준이 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래는 기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로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 경제는 결국 신원, 소유권, 참여, 그리고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이 4개의 기둥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원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없이는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모든 약속은 결국 공허한 구호로 남게 될 것입니다. AI의 미래는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어야 할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시스템에 기여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검증된 인간이 될 것인가?